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저의 어릴 적 이야기. 실제로 12살 때 이미 집에 돈이 없다는 걸 알아버린 후 제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에 저희 부모님은 촌이라 그러죠. 농촌. 경북 의성에서 처음에 저희를 낳고 촌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생활하시다가 도저히 이 촌에서는 답이 없겠다. 농사 지어서는 도저히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시고 가장 근처인 대구가 제일 큰 대도시죠. 대구로 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아무런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이런 데 와서 아무리 30대 부부가 젊은 부부가 와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때 당시에는 1학년 때 이사를 왔는데 아무런 취직시켜주는 자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또래의 나이신 분들 40대 거의 전후에 예전에 새벽에 이런 소리가 밖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기억나시나요? 새마을 노래 맞나요? 그때 당시에 쓰레기청아 쫙 이렇게 오면 사람들이 부시시, 그때 뭐 자명종 이렇게 필요 없는 거죠. 그때 당시에 눈을 떠서 사람들이 쓰레기, 예전에는 종량제 이런 거 없었습니다. 까만 봉다리에다가 본인 쓰레기를 넣어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잠옷 입고 나와가지고 그 쓰레기차 지나가면 거기 안에다가 투척 던져는, 저도 아직까지 어릴 때 기억 엄청 생생나거든요. 기억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예전 뭐 요즘처럼 이렇게 막 쓰레기를 탁탁탁 그 지정된 장소에 놔두면 쓰레기 청소하시는 청소부 오셔가지고 다 가져가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고 자기 집 쓰레기를 그 안쪽으로 투척시키면서 탁탁탁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거든요. 저도 그때 부모님 따라서 새벽에 나가지고 막 이렇게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 처음에 와서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 처음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차에 뒤에 딱 붙어가지고 같이 가면서 사람들 와서 쓰레기 넣고 하는 그런 일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저희 어머니는 오셔서 대구의 섬유가 예전에 유명했었죠. 섬유 공장에서 취직을 해서 같이 이렇게 맞벌이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처음에 와서 살았던 집은 이 2층 집이라 그러죠. 이 빨간색 벽돌이 있던 그 2층 양옥집에서도 1층에 보통 주인세대 사니까 그 1층에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방, 작은 집, 사글세의 주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거기 살면서 두 가지 큰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연탄가스 누출 사고. 저희 큰일 날 뻔했죠. 그 새벽에 와서 아버지가 팍 쓰러지고 어머니가 와가지고 김치 국물을 막 아버지 그 입에다가 넣었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그 당시에 연탄, 가스 이런 사고가 엄청 빈번했거든요. 그런 거. 하나는 큰 주택에 엄청 큰 개가 살았거든요. 그 개가 제가 학교 끝나고 이제 딱 철문을 딱 띵 누르고 들어가서 열쇠 따고 들어가면 그 앞에서 개가 막 짖었던, 아직까지 그 기억이 나서 옆으로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쫙 붙어서 오른쪽으로 붙어서 저희 그 안쪽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그때 국민학교 때는 태권도가 왜 이렇게 가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라서 그런지. 그때 제 이종 사촌 형들 또 제 친구들 이렇게 가는데 부러워서 그 2층에 그 태권도 학원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학교 끝나고 같이 웃고 떠들고 오다가 같이 올라가 보는 거죠. 그 친구들이나 형들은 거기 바로 거기 학원으로 들어가고, 저는 밖에서 이렇게 유리문 밖에서 이렇게 쳐다봤던 기억들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왜 이렇게 막 저기 가보고 싶었는데, 태권도 가고 싶다 했는데 말은 못했던 거죠. 왜? 집에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당시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하고 싶었지만 또 말을 못했다. 이 집에 뭐 이렇게 뭐 돈도 없는데 무슨 저 보이스카우트에 가입하게 되면 그 옷도 사야 되지, 한 번씩 활동하러 1박 하러 막 이렇게 돈도 내야 되잖아요. 그 돈이 없는데 뭐 이미 그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는 이 살림살이가 빠듯하고 아는 거죠. 그래서 점점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월세 살다가 사글세, 월세 조금씩 돈이 이렇게 모으셨겠죠. 반전세 올라가다가 1층에 있다가 2층으로 올라가고, 빠듯한 살림이 무슨 태권도인가. 학원도 전 다녀본 적도 없고, 제 방, 내 방에 있었던 것도 고등학교 돼서야. 중학교 때는 또 왜 그렇게 자전거를 갖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집에 돈 없는 거 아는 거죠. 방법이, 제가 뭐 그 당시에 10대 때 알바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루는 제가 부모님께 용기를 내서 얘기합니다.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 자전거를 사게 해달라. 그 전까지 공부에 크게 뭐 관심도 없었고 잘하지도 않았고, 그때 제가 현실적 목표를 잡았죠. 한 방에 뭐 갑자기 막 5등, 3등, 1등 할 수 없으니까 10등 안에 들면 사달라. 그래서 그때 열심히 부모님과 약속을 하고 열심히 정말 빡시게 공부를 해서 중간고사, 중학교 2학년 때 중간고사에 뭐 현실적인 목표가 됐겠죠. 10등 안에 딱 들게 되면서 그 당시에는 성적표에 등수가 다 나왔거든요. 기분 좋게 딱 부모님께 내밀어서 그 주말에 그 집 근처에 있던 자전거방에 가서 사이클 자전거를, 제 인생 처음으로 자전거를 사게 됩니다. 자전거 그때 사이클도 왜 골랐냐, 멋있어서 고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가격표를 쭉 봤더니만 일자형 자전거보다 그 사이클이 쌌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그게 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랬듯 맞벌이를 하시게 되니까 두 분이
항상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학교 가기 전에 항상 식탁에 밥이 탁 차려져 있었던 것이 빈번해서 그게 지금도 요리하고 제가 막 설거지하고 밥 차리고 당연한 것이 되는 거죠. 고등학교 때는 뭐 이렇게 점심 도시락 하나 야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도시락을 2개를 싸들고 아마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2개를 통해서 하는데 그렇게 싸갈 것이냐, 아니면 항상 이렇게 조사를 해서 업체 통해서 도시락을 시킬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한 끼 그 당시에도 4,000원 또는 5,000원 했거든요. 얼마나 비쌉니까? 하루에 2개만 합쳐도 점심, 저녁 도시락 10,000원이거든요. 한 달에 학교 가는 날에 20일 정도 최소 되니까 20만 원인 거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엄마한테는 집밥을 싸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시락 먹으니까 별로야. 또 그때 당시에 상추에 애벌레, 하얀색 애벌레 아시나요? 그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죠, 그걸. 그래서 얼마나 저게 친환경적으로 상추를 키우니까 저게 애벌레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친구들 도시락 보니까 막 벌레가 나오네? 나 별로야. 도시락 그냥 안 시키고 그냥 엄마가 밥 싸줘.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이유도 물론 엄마가 그 도시락 싸는 게 힘들었겠죠. 근데 그 얘기를 최근까지도 만나면 옛날에 고등학교 때 도시락 2개 싸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옛날에 야가 어느 날 한 날 와가지고 그 상추에 애벌레 나온 거는 기겁을 해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막 싸줬다. 이런 얘기를로 아주 아름답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실제적인 진실은 돈이 엄청 비싼 걸 알고 내가 그냥 뭐 한 번씩 이렇게 뭐 도시락 2개를 싸주시기 힘든 날에는 엄마한테 그냥 돈 받아가지고 저녁에 라면 사 먹고, 그게 막 힘들었고 돈이 없어가지고 고생했고 이런 기억이 아니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점심때는 도시락 먹고 저녁에는 그냥 라면 사 먹고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는다. 대학교 때 다행히도 수능 점수가 잘 받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도 합격하고 지방도 합격했었는데, 등록금이 서울의 사립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 그래서 선택한 것은 지방 공립대 공과대학입니다. 장학금을 받고 다행히 진학을 했고 4학년 총 8학기죠. 8학기 중에서 3학기 1학기 제외하고 모두 다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뭐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집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 충당하든지 아니면 알바를 해서 장학금을 이렇게 대체를 하든지, 정말 다행히도 운이 좋았고 시기도 좋았다. 과외 알바도 틈틈이 제가 학기 중에 됐었고, 방학 동안에는 하지 않은 알바가 없었습니다. 그 종목도 엄청나게 다양하다. 식당 서빙, 인형 뽑기 아시나요? 200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대구에 딱 그 시내 동성로에 딱 해가지고 그 당시에 시급이 1,700원이었습니다. 노가다는 당연히 많이 했었고, 공장, 놀이기구 그 관리하는 것, 또 성인 오락실, 이런 바닥 이야기 하시나요? 그것도 제가 겨울에 3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거기에 밤에 와가서 형님들을 상대를 했었습니다. 편의점 등등. 돈은 내가 벌어야 된다. 20살 넘어서는 집안이나 부모님께 크게 부담 주고 싶지도 않았고, 다만 빨리 그냥 그 집에서 독립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방 공립대를 선택한 이유도 대구를 떠나서 기숙사를 살면서 그 꿈이 1년 정도 딱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근데 갔다 와가지고 제대 후에 복학해서 기숙사에 계속 살 여건도 안 됐었고, 자취를 하고 싶었지만 그놈에 또 자취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집 학교 이렇게 통학을 하게 됩니다. 독립하고 싶었다는 그 꿈은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9월달이죠. 가을에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공기업을 취업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또 사원 아파트 사택을 지원해 주게 되면서 제가 그쪽으로 정말 진짜 집을 떠날 수 있었다. 이게 다 지금까지 저의 유년기부터 시작해서 회사 취업 전까지 있었던 일들 요약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마트에 가면 1+1 상품이 왜 자꾸 눈이 이렇게 가면서 그쪽으로만 찾게, 가격을 좀 저렴하게 찾는 것이 본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론은 집안이 가난하고 부모님의 능력이 없고 불우한 유년기를 지났다 할지라도 누군가에는 그것이 가장 엄청난 인생의 삶의 한 원동력이 된다. 열심히 살아서 이 환경을 내가 극복하겠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때 그 시기죠. 학생 때. 그때는 공부였고, 또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토익 공부하고 자격증 공부하고 기사 자격증 따고 학과 점수 관리를 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회사 취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우선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 부모님도 도울 수도 있고 내 형제 자매도 도울 수가 있다. 내가 그리고 가정을 꾸리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가 생기고 아이들도 생기게 되겠죠. 조금씩 경제적 시간적인 여유로운 보금자리는 내 스스로 가장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현실적인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역경의 극복 스토리가 아닐까. 영상 봐주시는 대부분 분들 있죠. 우리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대단한 가정 환경도 아닐 것이고 받은 게 물려받을 게 많은 금수저 자식도 아니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업가의 자식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지도 않았죠. 라떼는 꼰대처럼 또 들리시고 식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매일 6시에 기상을 합니다. 회사원 생활을 13년간 하고 퇴사를 했고 저는 5년차 자영업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매장 일이 저의 본업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시간 동안에는. 그 이외의 시간에 남는 짜투리 시간별로 건물 청소하고 임대 관리하고 부동산 공실 관리하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같이 만날 수 있는 유튜버 영상
촬영, 또 대본 작성, 촬영 편집, 이렇게 크리에이터의 길로도 같이 또 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자로서의 길도 같이 가면서 틈틈이 뭐 임장도 다니고 부동산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영상도 시청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퇴근 후에는 지금 이렇게 퇴근을 했고 좀 있으면 애들이 이제 태권도 갔다 올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초등학교 때 가고 싶었던 태권도를 얘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갔다 오게 되면 애들 씻기고 밥 먹이고 또 집안일도 해야 되겠죠. 좀 있으면 또 지금 열심히 빨래가 돌아가고 있는데 건조기를 넣고 나중에 빨래를 개는 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냥 이제 시간이 되면 넉다운 돼서 잠자기 바쁩니다. 무조건 전 10시 전에 자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야 좀 6시에 기상할 수 있고 잠을 줄여가지고 해보려 했더니만 저는 잠을 줄이면 제 체력에 무리가 가더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누구를 가르칠 만한 또 누구에게 엄청 귀감이 되고 막 롤모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제 스스로 제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아는 사람인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 객관화가 저는 스스로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하나만 보면 딱 답이 나오는 거죠. 구독자가 남들처럼 탁탁탁 늘지도 않고 조회수도 막 엄청 적고 역시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제가 뭐 엄청난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이 정도 구독자분들, 이 정도 조회수, 뭐 정도 조금의 수익이지만 수익, 와 정말 대단하고 감사하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정도 있구나. 천천히 가더라도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대로의 모습, 조금씩이라도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하면 그뿐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말 부끄럼 없이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맡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게 바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입니다. 내 가정 환경, 내 주변 환경 좋게 태어났으면 좋았겠죠. 내 부모님도 엄청 막 부자고 좋았겠지만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환경도 바꿀 수 없으면 내가 스스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최선을 다합시다. 단기 목표를 세우고 성취감을 맛보고 또 성공하고 또 실패했으면 또 수정, 보완하면서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서 또 목표를 수정하고 또 거기에 용기를 얻고 또 시도하고 실패하고 머리로만 생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즉 행동하기도 전에 안 될 거야. 내가 뭐라고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일단 해보고 그 다음 수정해도 늦지 않다. 물론 제 말이 쉽죠. 정말 쉽지 않을 것이고 남들이 부정적인 시설도 있고 나를 끌어내리는 분들도 분명히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가의 사실은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온전히 이 전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다. 내 스스로, 내 자신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유튜브 통해서 저도 작년보다 지금 또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더더 성장해가는 모습을 같이 항상 유튜브 통해서 말씀드리고 보여드릴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같이 성공하고 같이 우리가 돈 버는 자산에 실무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을 같이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라는 이런 바람, 저의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습니까?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정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